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이제 저희가 돌출 배웠고요. 그 다음에 회전 배웠고 스윕까지 배웠죠. 물론 이제 스윕을 배우면서 코일을 배웠지만 코일은 어차피 부차적인 기능이고 이제 메인은 스윕이에요. 원래 스윕만 있으면 코일의 모든 내용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인벤터는 코일전 기능은 별도로 이제 추가를 해놓은 것 뿐이고, 그리고 이제 3D 이제 모델링의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명령 중에 마지막 것만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로프트. 그래서 원래는 돌출 회전 스윕 로프트만 이제 거의 있으면 웬만한 건 3D에서 다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명령인 로프트 시간입니다. 이 로프트가 사용하시는 분들은 되게 간단하게 사용을 하세요. 근데 솔직히 지금 나온 기능들 중에 제어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애가, 복잡하고 까다로운 애가 로프트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이 네 가지 기능 중에 가장 마지막으로 다룹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저는 기계 위주로 가르치는 강사잖아요. 기계에서 로프트 쓸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예. 실제로 이제 제가 일했던 실무에서는 로프트 기능, 수입 기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썼어요. 근데 로프트 기능은 단 한 번도 쓴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일했던 분야에서는. 물론 분야마다 이건 다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계 구조를 설계를 할 때, 기구 설계를 할 때는 로프트가 들어갈 정도로 복잡한 형상 자체는 그렇게 별로 안 써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자동차 쪽 부품 보면은 로프트 기능 쓰는 게 많습니다. 뭐, 이제, 그 배기가스 나오는 관로라든가 이런 쪽 플라스틱으로 돼 있는 그 관로, 그러니까 4개 실린더에서 배기가스 배출돼가지고 이제 하는 관로 나오는 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사출로 돼 있는 게 있는데 그 4개가 하나로 모이는 그 관로 같은 거, 그런 것들은 로프트로 처리가 안 되면은 처리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아예 이제 이게 설계 산업에서 잘 안 쓰이는 건 아니고 좀 디자인적으로 좀 복잡성을 가지는 설계를 들어가야지만 이제 나오는 부분이기는 해요. 어쨌든 이제 그 마지막 기능이 이제 로프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프트 기능은 프로파일 2개 이상, 2개 이상입니다. 2개가 1개가 아니라 이상이에요. 이상의 이제 서로 다른 형태의 단면을 연결을 해서 형상을 만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건 이제 어떻게 동작하는지 이제 보시면 아시겠죠. 근데 이 프로파일을 조합하는 단계에 따라서 나오는 그 양상들이 많이 달라지고 이 경우의 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게 수업이 상당히 길어질 거거든요. 근데 아마 대부분 학원이나 이런 데서는 그냥 간단하게 단면 2개나 3개 갖다 놓고 그냥 자, 이 단면 순서대로 선택하면 탁탁탁 이렇게 이어져. 이렇게 설명하고 끝낼 거예요. 근데 그렇게 솔직히 로프트를 배우면은 로프트 가지고 뭘 못해요. 막 이상한 형상 만들어지고 제대로 된 형상 안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기계 쪽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강사님들이 얘기할 때 기계 쪽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요 정도만 알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약간 좀 내용이 잘못됐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것까지 주의해가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일단은 우리가 로프트를 쓰려면 프로파일이 2개가 있어야 돼요. 2개. 그래서 이제 그 프로파일을 먼저 만드는 것부터 해야겠죠. 일단은 2D 스케치 시작. S 눌러가지고 어디를 선택할 거냐면 XZ 평면, 여기 이제 우리 평면이라고 부르는 평면도 쪽 방향에서 보이는 이 평면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고 요 평면도를 똑바로 할게요. 똑바로 이렇게 뚝 놓고, 자, 여기다가 이제 뭘 그릴 거냐면 일단은 원을 그릴게요. 컨트롤 시프트 C. 중심점 원을 이용을 해서 원점에다 이렇게 땅 찍고 이제 이렇게 딱 당겨서 여기 지름은 100으로 할까요? 100. 100으로. 자, 그리고는 마무리 할 겁니다. 스케치 마무리. 자, 하고 이제 프로파일이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로프트라는 거는 프로파일 형상이 2개 이상이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여기서 한 가지 있는 게, 일단은 얘랑 같은 평면의 그림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어떤 떨어져 있는 거리 사이에 있는 단면을 이어주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이제 여기다가 S 해가지고 똑같이 XZ 평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다가 내가 또 뭐 사각형, 중심 직사각형 할게요. 2점 중심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이거 치수는 안 줄게. 대충 하고 마무리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프로파일이 2개죠. 근데 이 상태에서 제가 로프트 한번 해볼게요. 로프트.
자, 로프트는 단축키가 이제 컨트롤 시프트 L이라고 돼 있죠. 단축키가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 아이콘을 클릭해도 되는 거고, 컨트롤 시프트 L을 눌러서 실행을 하고, 자, 프로파일 하나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프로파일을 선택하면, 예, 이렇게 됩니다. 되는데, 이게 의미가 있냐? 확인. 예, 그냥 판때기죠. 판때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같은 평면의 프로파일을 그려도 상관은 없는데, 이제 저게 어떤 입체 영상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평평한 판이 돼버린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는 이건 의미가 없고, 기본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 떨어져 있는 위치, 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테스트할 거, 컨트롤 Z. 자, 스케치 하나 추가적으로 그린 거는 지워버렸고요. 자, 스케치 1을 제가 수정을 할게요. 스케치 1을 수정을 해서 하나의 스케치에다가 제가 직사각형 2개의 단면을 그립니다. 자, 마무리했고요. 이 상태에서 자, 컨트롤 시프트 L 로프트 해가지고 자, 프로파일 하나 잡고 자, 요 안쪽에 있는 거는 못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입하고 똑같아요. 수입해서 이제 프로파일과 경로는 서로 다른 스케치여야 한다. 라는 거와 똑같이 얘는 이어줄 모든 프로파일은 서로 다른 스케치여야 돼요. 같은 스케치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이 아예 안 된다. 요런 이제 기본적인 특성을 알고 가셔야겠죠. 자, 다시 컨트롤 Z. 자, 그리고 Z. 해서 자, 요 안에 이제 그려준 거는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어줄 또 하나의 프로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S 해가지고 여기서는 제가 여기 XY 평면을 선택할 겁니다. XY 평면을 선택하고 여기다 뭘 해줄 거냐면 점을 하나 찍을 거예요. 점을 해서 약간 여기보다 높이가 높게 그러니까 거리상으로 차이가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높게 하고 정중앙에 놓을 거예요. 정중앙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I 자, 수직 구속 조건 해가지고 단축키 I로 여기랑 원점을 수직하게 놓고 그 다음에 저 높이를 줘야겠죠. D 치수기인 명령으로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80이다. 자, 이렇게 줄게요. 자, 그리고 마무리. 자, 그러면 여기서 로프트 컨트롤 시프트 L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패다각형이 있고 그 다음에 점이 있으면 이걸 로프트 할 수 있어요. 그다가 여기서 요 스케치를 딱 클릭을 하면 여기 화면을 보시면 단면에 스케치 1이 등록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위에 있는 걸 딱 선택을 하면 점을 선택을 하면 단면에 스케치 2가 선택이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 쭉 이렇게 이어질 한 점으로 모이는 형태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피라미드 형태라든가 아니면 원뿔 형태 아니면 각뿔, 다각뿔 형태를 우리가 만들어 주겠다. 각뿔 형태를 만들어 주겠다고 하면 쓸 수 있는 기능이 이제 프로파일 단면 밑에 이제 각형 바닥 형태가 각형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 끝에 점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원뿔 또는 각뿔 형태를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뿔 각뿔을 만드는 방법이 이거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렇죠? 네, 한 가지 더 있는데 자 확인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져요.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 이제 한번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자 S 해가지고 2D 스케치 시작 눌러주고 원점 확장을 해서 자 여기서 저는 XY 평면 선택할게요. XY 평면을 선택을 해서 XY 평면 맞지? 선택을 해서 여기서 측면에다가 L 해가지고 선으로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해서 이렇게 여기서 중심은 여기 딱 요 위로 올라오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렇죠? 제가 지금 뭐 하려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뿔을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이너스 수평 구석 조건으로 요 원점하고 여기에 높이는 똑같이 일치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반지름이 100이었으니까 지름이 100이었으니까 여기는 중심선으로 바꿔주고 D 여기서 요 중심선 찍어주면 지름이 나오겠죠? 100이다. 바닥 크기 똑같이 맞춰졌어요.
근데 이제 높이를 얘를 얼마를 줬어요? 여기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여기가 80이다. 여기서 여기를 찍어서 이 거리는 아이고 F7로 눌러가지고 D 원점에서 여기까지 거리. 이건 지름으로 안 할 거니까 오른쪽 클릭 선형 지름 끄고 여기서는 한 120 떨궈줄게요. 120 이렇게 띄워놓고. 어쨌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요거 로프트하고 그려준 거하고 얘 가지고 뭐 하겠어요? 회전하겠죠. 회전으로 그려주는 원뿔하고는 뭐예요? 완전히 똑같은 원뿔이죠. 조건이 똑같잖아요. 바닥 지름이 100이고 전체 높이가 80인 원뿔이야.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원뿔을 그릴 때는 로프트를 이용을 할 수도 있고 이 스케치를 가지고 회전을 할 수 있다. 라고 하면 이제 뭘 쓸 거냐?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겠죠.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된다. 근데 지금 바닥이 원형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바닥이 각뿔이다. 바닥이 오각형이고 한 점으로 모이는 뿔이다. 그러면은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힘들겠죠. 요렇게 로프트로 아니 리볼브로 회전으로 돌려주는 건 힘들겠죠. 그럴 때는 뭐예요? 로프트를 쓰는 게 훨씬 낫겠죠. 근데 이제 로프트로 원뿔을 만들 때도 만들기 좀 불가능한 건 아닌데 어려운 원뿔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높이가 80이라고 이렇게 나왔으면 좀 편한데 이 높이가 안 나오고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 치수가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서 여기가 30도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원뿔로 하면 대칭 여기가 60도인 원뿔을 만들고 싶어. 바닥이 지름이 100이고 이 각이 사이각이 60인 원뿔을 만들고 싶어. 이거 로프트로 만들기 어렵죠. 얘는 우리가 이제 회전으로 만들면 이렇게 해서 절반의 각도 30을 입력을 하면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회전 R 해가지고 여기 선택하고 축으로 해서 이렇게 돌려주면 끝나요. 그러니까 각으로 나왔을 때는 로프트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면 이제 조금 그렇지만 어떻게 얘기하면 약간 좀 멍청한 거다.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불가능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제 로프트로 제가 이걸 한다고 치면 여기서 이제 로프트는 제가 지울게요. 델 하고 스케치는 그대로 둘게요. 요거 체크 꺼가지고 스케치는 그대로 살리고 로프트 제가 죽였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로프트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요 점으로 가야 되잖아. 이 높이는 80으로 나오는데, 이게 각도로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가능한 게, 요 점의 위치를 내가 이제 이렇게 안 주고, 여기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바닥에 원 그린 거 있잖아요. 여기서, 형상 투영. 해가지고 요 점 잡고, 그 다음에 요 원. 잡으면 이렇게 바닥 선이 그려져요. 점 안 잡고 그냥 요 선만 잡아도 되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선이 그려지면 뭐 해주면 돼요. 여기서 요 끝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 하느냐 치수 D를 해가지고 첫 번째 요 점 찍고 두 번째 요 점 찍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끝점을 찍는 거예요. 찍으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여기 각도를 또 30도라고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점을 우리가 30도 각을 가지는 이 점의 높이를 못 구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인벤터라는 환경에서는 우리가 뭘 써요? 맥에벤수라는 걸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구속 조건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포인트든 거의 다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단지 이 과정 자체가 번거롭죠. 이렇게 할 거면 그냥 여기 삼각형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 굳이 밑에 요 원 그릴 필요 없이. 그쵸? 이 원을 그리고 얘를 투영을 하고, 그 다음에 요 점들을 투영을 해가지고, 여기다 각도를 입력하는, 어차피 이걸 할 거면, 그냥 여기 삼각형을 그리는 게 더 효율적이지. 예. 그러니까 안 하는 것 뿐이에요. 불가능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지. 그냥 아까처럼 그냥 리볼브로, 회전으로 돌려버리는 게 낫지. 삼각형 그려가지고. 애당초 이렇게 할 거. 그렇잖아요. 어차피 세 점이 필요한 건데. 그래서 안 하는 거다. 이런 식의 차이를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로프트 사용할 때 가장 기본은 어떤 단면 프로파일과 그다음에 점을 이용을 해서 무슨 각뿔이라든가 원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로프트를 사용하는 방법 한 가지를 알아봤어요. 이제 한 가지. 요거 다시 한번 로프트 해보면 컨트롤 시프트 L. 이제 요거 잡고, 이제 요 점 잡고. 그쵸?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로프트 사용하는 방법 하나는 알아봤는데, 여기 이제 제가 로프트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 옵션들이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일단은 첫 번째 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이거. 이건 여러분들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돌출에서도 많이 봤던 거예요. 불 연산. 그래서 이건 뭐예요? 결합. 기존에 있던 형상하고 합치겠습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절단. 기존에 있는 형상에서 이만큼을 빼버리겠습니다. 라는 거고. 얘는 뭐예요? 교집합. 교차. 기존에 있는 형상과 겹치는 부분만 남기겠습니다. 요거는 뭐 앞에서 나왔던 내용하고 다 중복되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이제 별도로 볼 필요 없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보면 새 솔리드. 기존에 만든 솔리드하고 전혀 상관없는 새로운 형태를 만들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솔리드 본체가 하나예요. 이게 이 두 개가 떨어져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전에 되겠지만 인벤트에서 나면 도저히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다. 중간에 이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공간이 떨어져 있는데 왜 덩어리가 하나라는 얘기냐. 난 이 개념은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 라고 전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인벤트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요렇게 되면서 좋은 점이 있기는 해요. 좋은 점이 좀 편해지는 점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리드웍스는 이걸 허용을 안 한다 그랬죠. 이런 거. 떨어져 있는데 저기 한 덩어리다. 이런 걸 허용을 안 해요. 떨어져 있으면 그냥 아예 무조건 내가 솔리드 본체를 두 개를 만들겠다고 따로 만들겠다고 안 해도 지가 알아서 솔리드 본체를 두 개로 만들어 버려요. 솔리드웍스는. 그래서 솔리드웍스에서는 항상 에러 띄우는 한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그 부분 가면 설명을 하겠지만 그런 현상 나오면 설명을 하겠지만 그 부분인데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기는 해요. 솔직히 솔리드웍스 쓸 때는. 그래서 인벤터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에러를 띄우진 않아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형상이에요. 그런 건 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이제 제가 로프트를 할 때 지금 요걸로 결합으로 했으니까 저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새 솔리드다 이렇게 하고 확인을 했다고 하면 솔리드가 그쵸 하나 두 개로 나눠진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형상과 상관없이 새로운 솔리드를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저기는 뭐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돌출 같은 데서 봤던 여기서 이제 돌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스케치를 그리라고 하죠. 스케치를 하나 띄워놓고 해야겠네요. 요거를 가시성 있게 해놓고 가시성 해놓고 2를 하면 그렇죠. 이렇게 딱 선택되고 나오죠. 그럼 여기 보면 뭐예요? 여기 있던 얘하고 같은 내용이다. 그렇죠. 결합, 절단, 교차, 새 솔리드. 요거하고 같은 내용이니까 뭐 저거는 제가 뭐 굳이 상황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넘어갈게요. 여기서 이제 가시성 끄고 다시. 자, 그 다음에 다시 로프트 돌아가서.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여기는 이제 내가 선택되는 단면들이 이렇게 축축축 쌓이는 거죠. 그래서 단면 스케치들이 쭉 이렇게 쌓이는 거니까 그걸로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보면은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 요거는 아마 오늘 설명 못할 것 같아요. 요거에 따라서 또 복잡성이 생깁니다. 요거에 따라서 복잡성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같이 설명드릴게 이쪽 칸이 설명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제가 계획한 걸로는 오늘은 일단 설명 안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면은, 아래쪽에 보면은 요거 있죠, 요거. 요게 솔리드 모델링 할 때, 자, 요게 뭐예요? 내가 만약에 요걸 선택을 했다. 라고 하면 서페이스 설계를 할 때, 서페이스 디자인을 할 때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닫힌 루프는 오늘 못 볼 겁니다. 그리고 접하는 면 병합도 이제 오늘 확인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저런 이 뒤쪽에 있는 부차적, 그리고 요 아래쪽에 있는 부차적인 옵션들을 다 빼고 그냥 요 앞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상태, 뭐 변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다. 일단은 단면을 우리가 이제 패드각형 하나, 그 다음에 점을 사용을 했는데, 요거 말고, 요 두 개 다 지울게요. 회전하고, 로프트, 델리트 지우고, 사용한 스케치까지 모두 체크된 상태로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스케치 1, 2도 다 지울게요. 이렇게. 완전히 스케치까지 깔끔하게 지운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거의 초기 상태로 돌아온 거죠. 예,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은 S, 2D 스케치 시작, 눌러서, 여기서, 요번에는 여기 YZ 평면, 요걸 선택할게요. 여기를 딱 선택을 해서, 여기다가 컨트롤 Shift C 해가지고, 자, 여기 중심점 원점 찍고, 그 다음에 여기서 원 같은 경우는, 지름이 50, 짜리 원을 하나 그릴게요. 자, 그리고 마무리. 자, 요번에는 이제 요 다음에 이어질 프로파일을 점으로 할 게 아니라 똑같이 패다각형을 할 겁니다. 패다각형. 똑같이 패다각형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떨어진 평면이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작업 피처, 작업 평면이라는 걸 만드는 걸 많이 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이 부분도 따로 띄어서 좀 다루기는 할 건데, 작업 평면 만드는 거는 지금 제가 별도로 제가 기능 자체를 설명을 하진 않고, 제가 여기서 쓰는 거니 따라 하세요. 라고 해서 하고 있어요. 어쨌든 여기 보면 작업 평면 만드는 거는 여기 작업 피처라는 요 기능에 있고, 여기 보면 평면이 있는데 요 평면을 선택을 하고, 그쵸? 이게 단축키가 여기 보면 나오죠. 예. 쭉 하면 작업 평면 단축키 이렇게 해서 나오죠. 지금 뭐라고 돼 있죠? 단축키가? 단축키가 저게 이제 알파벳이 아니죠. 이제 우리 키보드에서 보면은 저걸 이제 우리 가로 형태 중에 소가로, 중가로, 대가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게 캐드에서도 이렇게 통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제 국문학 문법 쪽에서 보면 소가로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괄호죠. 이게 괄호. 그럼 중괄호가 요 사각형의 가로. 이게 중괄호. 그다음에 대괄호가 이렇게 돼 있는 좀 복잡하게 생겨 있는 이괄호. 이걸 이제 대괄호라고 흔히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건 여기 써 있는 이건 이겁니다. 이 대괄호 중에 요 뒤쪽에 있는 거. 나중에 보는 거. 키보드에 저 모양이 있죠.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 중에 나중에 있는 거. 저걸 누르면 실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눌러볼게요. 중괄호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줘야 되냐면 참고할 평면 하나 선택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거 그린 게 YZ 평면이잖아요. 그래서 YZ 평면을 선택할게요. YZ 평면. 선택하고 나면 이제 겉에 보면 이렇게 테두리가 딱 보이는데 이 테두리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클릭한 다음에 쭉 잡아 당기시면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당겨줄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수치가 필요할 때 여기다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다가 50이라고 입력을 해서 기존에 있던 평면, 기존에 있던 YZ 평면에서 거리가 50mm가 떨어진 평면을 체크, 확인,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별도로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느냐? 작업 평면이다. 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저 작업 평면을 수시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꼭 필요하지도 않은데 기존에 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보면은 여기 YZ 평면은 여기 있잖아요. 있는데 지금 이게 가시성이 꺼져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가시성이 꺼져 있잖아요. 가시성. 이게 꺼져 있어요. 기본적으로. 원래 여기 기본적으로 평면이 있는데.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인벤트 쓰시는 분들 중에 요 YZ 평면이 있는, 즉 원점이 있는 곳에 YZ 평면이 필요해. 근데 눈에는 YZ 평면이 안 보여.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YZ 평면을 추가적으로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제가 했던 요 평면 방식을 사용을 해서.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또 평면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시 평면을 해서 얘를 선택을 하고 얘에서 이렇게 잡아 당겨가지고 마이너스 50을 해서 이걸 또 만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YZ 평면이 있는데. 이거는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평면을, 이미 있는 평면을 또 만드는 거는 계속 파일의 용량을 키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파일의 피처 트리 자체를 복잡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인벤터를 잘못 쓰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많이 인벤터 교육을 하고 나면 다루겠지만, 매뉴팩처링 2급이라고 하는,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제, 인벤터 자격 시험. 거기서는 이렇게 면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 감점입니다. 중복 평면 사용이라고 해가지고 굳이 있는데 또 만들어가지고 했다. 감점이에요. 되게 이거 모르시는 강사님들도 되게 많고 신경 안 쓰시는 강사님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인벤터 가르치는 강사님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학생들이 이 작업을 되게 비효율적으로 하는데 그걸 냅두세요.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네 마음이야. 뭐 모양만 똑같이 나왔으면 돼.
다 이러시는데 이거는 인벤터 교육에서 정말 피해야 돼요. 야, 너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드냐? 이게 복잡해지면은 그거 지적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학생이 조금이라도 이걸 효율적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머리를 쓰는데 그냥 내깔겨둬요. 그냥 생긴 거 결과물만 똑같이 나오면 여기가 막 겁나 지저분하게 늘어져 있어도 그래 됐어 결과물 나왔으면 됐지 이러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실무에서 그런 사람 못 써요. 업무에 피해를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 못 씁니다. 그거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은 유일해요. 학원 강사밖에 없어요. 절대 안 괜찮습니다.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만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다라는 거 잘 인식하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있는데 새로 만든다. 이거는 아니다. 컨트롤 Z 해서 넘어갈게요. 어쨌든 요 YZ 평면이 있는데 요걸 새로 만든다라고 하면 그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여기서 스케치해서 이제 평면 하나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스케치를 할 거예요. 이제 여기를 잡고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케치를 할 거고 여기다 이제 뭘 그릴 거냐면 우리가 이제 원은 이제 점이 없잖아요. 점이 하나도 없는 형태예요. 점이 하나도 없는 형태인데 우리가 이제 모서리 점이 있는 형태를 좀 갖고 오려고 해요. 그래서 모서리 점의 수가 이제 최소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다각형 중에 가장 최소의 다각형은 삼각형이죠. 그래서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여기서 확장을 해서 폴리곤으로 갈 거고요. 정삼각형 그릴게요. 자, 면의 수를 3으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원점은 여기를 찍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내접이냐 외접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저는 이제 위쪽으로 뾰족하게 이렇게 오게 딱 클릭하고요. 마우스로 클릭해서 놓고 얘는 닫을게요. 닫고 그 다음에 치수 D 해서 요 바닥 여기 길이를 30으로 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아직까지도 완전 정의가 안 된 거는 각도가 얘가 이거 ESC 눌러가지고 F9 한번 눌러준 다음에 여기 잡고 돌리면 돌아가죠. 각도가 이제 결정이 안 돼서 그래요. 요거는 내가 수직 I 지금 우측면이니까 I가 아니네요. 마이너스가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수평 구석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위아래가 수평입니다. 왜냐면 Y축이 더 작은 거니까 Y축이 수평, Z축이 수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파벳 순으로 작은 거 기준으로. 인벤터는 요게 좀 헷갈린다. 자, 그래서 요 끝점하고 여기 원점하고 딱 지금 수평 구석 조건을 걸어주면 완전 정의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가지고 프로파일이 이렇게 하나 서로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는 거리가 떨어져서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자, 다시 홈 버튼 눌러서 된 각으로 보고 자, 이렇게 이제 프로파일 하나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작업 평면은 우리가 이제 화면 보는데 지저분하잖아요. 지금 더 이상 쓸 게 아니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선택을 하고 Alt V 눌러서 가시성을 꺼주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제 이 작업 평면 1이 다시 필요하다 그러면 얘를 선택을 해서 Alt V 이렇게 해서 다시 켜주면 돼요. 내가 Alt V로 껐는데 이것도 진짜 되게 재밌는 게 본인이 Alt V로 껐는데 또 여기다 스케치할 일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또 여기 가서 평면을 눌러가지고 여기서 YZ를 하고 얘를 잡아 당겨서 50mm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만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 억지 부리지 마세요. 그 세상에 그렇게 무식하게 작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매뉴팩처링 2급 채점 해봤지만 진짜로 거의 대부분 이렇게 써요. 이게 적은 게 아니라 50%를 넘어요. 분명히 여기 작업평은 본인이 만들었는데 또 만들어가지고 쓰는 사람이 50%가 넘어요.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교육기관에서 전혀 이런 거는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야. 근데 이거는 진짜 너무 심각하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멍청한 사람이고 되게 무식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인벤터를 쓸 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들. 지금 내가 작업하고 있는 환경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인지 못하면서 작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인벤터 그 자격시험인 매니팩처링 2급 시험을 제가 계속 좋게 얘기하잖아요. 좋게 보는 이유가 그래도 완벽하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MFG 2급이 매니팩처링 2급이 좀 더 엄격하게 채점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것들을 한 거를 감점을 해주는구나. 그러면 이 정도 잘못을 하는 사람들은 떨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느 정도는 좀 평가를 해준다. 라는 거를 이제 좋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인벤터 영상 찍으면서 계속 얘기하겠지만 인벤터를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가급적이면 매니팩처링 2급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직원을 뽑으시는 걸 저는 권장을 드려요. 회사에서 활용을 하실 때. 그러면 이제 그 매니팩처링 2급이라는 이 자격 시험이 좀 더 활성화가 되고, 그렇죠? 왜냐면 취직하려면 이제 인벤터 쓰는 회사에 취직하려면 이제 있어야 되니까 그 자격 시험이 활성화가 되고 그 자격 시간이 활성화가 돼서 학생들한테 좀 인기가 있으면 그때 기업에서 자격증 그 업체한테 좀 요청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격증 좀 엄격하게 채점해 주세요. 우리 제대로 된 직원 좀 뽑게. 그러면은 자격증이 잘 되게 도와주고 있는 기업에서 요청하고 있는 요청사항인데 그 기업이 그 자격증 운영기관이 안 들어줄까요? 예. 아이고, 그 구인 광고에만 올려놔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뭐 더 엄격하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업하고 자격증 업체가 이렇게 좀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좀 좋은 사이클이,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격시험도 좀 더 자격 실력을 좀 명확하게 검증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회사는 딱 지금 나한테 필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정확하게 뽑을 수 있고 그런 제대로 된 자격이 운영이 될 수 있게 같이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요거는 지울게요. 저런 식으로 제발 작업하지 말아라. 중요한 건 지금 그건 아니고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알려보자 하는 건 로프트잖아요. 그리고 로프트 기능을 다시 한번 해보면 컨트롤 쉬프트 L을 해가지고 자 다시 한번 자 여기 등록하고 자 여기 등록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두 개 사이에서 이렇게 돼요. 자, 우리가 이제 가장 힘들어하는 건 뭐예요? 여기는 원이죠. 어디에도 각이 없어요. 각이 없는데 얘는 갑자기 각이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진 형태에서 각으로 이렇게 변형이 돼간다 그러면 어떤 형태가 변형이 된다 그러면 이 사이에 바뀌는 건 어떻게 할 거야? 그렇죠? 로프트는 이제 저런 것들을 처리해 주는 거죠. 두 단면 사이에서 발생되는 괴리가 있는데 그 괴리를 그러니까 곡면을 어떤 평평한 평면으로 펴준다든가 평면을 다시 곡면으로 바꾼다든가 각이 진 부분을 각이 없게 매끄럽게 탄젠트되게 연결하게 해준다든가 이런 변화에 대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로프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두 개의 스케치를 선택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확인 한번 눌렀고요. 확인 눌러가지고 딱 보시면 이렇게 된다. 그렇죠? 원형으로 됐던 게 이렇게 바뀐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절점이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여기 삼각형인 각이 있잖아요. 각이 있는데 이 점이 어디로 흐르느냐예요. 어디로 흐르느냐. 여기로 흐릅니다. 그렇죠? 이 점이 어디로 흐르느냐. 여기로 흐릅니다. 이 점이 어디로 흐르느냐. 여기로 흐릅니다. 그럼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어떻게 되느냐. 비율적인 거예요. 비율적인 거. 그래서 저 비율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삼각형에 있는 사이드에 있는 요 면. 그렇죠? 요거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얘하고 결국은 길이가 딱 똑같으니까 1대 1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호가 나눠지죠. 이 절점이 흐르는 데서 가가지고 이제 요렇게 호가 나온다고. 이렇게 호가.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렇게 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호의 길이가 1대 1인 거예요. 비율적으로 이렇게 딱딱딱 맞게 자동으로 자기가 등분할을 한 거죠. 저렇게 등분할 해서 절점들을 보내버리더라. 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절점들이 보내지는 이 라인이 일단은 지금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뽑는데 저게 내가 원하는 라인이 아닐 수도 있더라. 그래서 저 절점들을 조절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학원에서 인벤터 로프트 배워보신 분들은 이 절점의 위치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을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원 그리고 삼각형 그리고 저렇게 로프트를 딱 연결해. 이게 끝이야. 별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별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지금 이게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되지 나중에 이제 사각형이라든가 오각형이라든가 하다 보면 절점이 이제 이상하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해버려. 절점이 되게 이상하게 흐르는. 뭐지? 예. 솔직히 말하면 이제 저거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처리를 배워야 돼.
자, 어찌됐든 그렇고, 일단 로프트 다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옵션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정면도를 눌러가지고 이렇게 볼게요. 정면도 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두 단면을 잇는데 어떻게 있냐면, 직선의 형태로 있습니다. 그쵸? 직선의 형태로. 딱 직선의 형태로. 끝점과 끝점. 끝점과 끝점. 자, 그럼 이제 이 끝점 처리가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냐? 이렇게 딱 직선 형태로 서로 연결이 되게 이렇게 되는 거냐? 예, 아닙니다. 이것도 내가 제어해 줄 수 있어. 나의 필요에 따라서, 나의 상황에 따라서. 자, 그걸 해주는 게 뭐냐? 여기서, 자, 다시 더블 클릭해서, 상태입니다. 자, 상태 가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부터 이제 저도 되게 힘들어하는 개념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이제 G1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뭐 G2 나오고, 뭐 그런 개념들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안 나와요. 아직까지 그게 안 나오고, 여기 보면 이제 스케치가 단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스케치 끝에가 이제 여기를 얘기를 해요. 여기의 형태. 이제 스케치 4 단면, 스케치 5 단면. 이제 그거는 이거죠. 스케치 4. 스케치 5.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돌려서 보면, 스케치 4는 누구냐? 예. 원형이고, 스케치 5는, 여기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스케치 4는, 4 단면은, 이거. 정면을 눌러서, 4 단면은, 이제 만들어지는 형상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스케치 4 단면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 5 단면은, 이 부분을 얘기해요. 이 부분이 지금 요렇게 처리가 된다. 이게 뭐냐면, 다시 더블 클릭. ESC 누르면 자꾸 꺼져가지고. 뭐냐면 여기를 딱 눌러보면 끝에 형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유 상태, 방향 상태. 근데 자유 상태, 지금은 자유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자유 상태가 뭐냐? 자유 상태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이어져야 되는 포인트를 직선의 형태로 그 두 점을 직선의 형태로 읽는 거를 기본적으로 이제 자유 상태라고 해요. 자유 상태.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가 바꿔본다. 로프트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상태로 가서 스케치 4 쪽, 스케치 4는 여기죠. 여기 쪽, 이쪽의 모양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를 제가 어떻게 하느냐? 방향 상태로 딱 해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갑자기 둥그러지죠. 둥그러져. 이게 이제 뭐냐? 우리가 이제 요 스케치 4를 그린 단면은 여기잖아요. 여기 이렇게 수직한 단면이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 스케치에서 형상이 튀어나올 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수평 방향으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가려고 그래요. 가려고 그러는데 그냥 수평 방향으로 쭉 가면은 얘하고 안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가려는 힘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가다가 천천히 끌려가는 거야. 이쪽으로.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드럽게 변화한다. 그 부드럽게 변화하는 걸 원한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만 부드럽게 변하는데 이게 반대쪽에서도 잡아줄 수 있죠. 반대쪽에서도 들어오는 것도 방향 상태로 바꿔주면 부드럽게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단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 직각 방향으로 들어와야 돼. 들어올 때도. 여기서는 직각 방향으로 나가고 직각 방향으로 나가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서 약간 직각으로 가다가 휘어졌다가 다시 여기서 직각으로 딱 이렇게 들어오는. 우리가 탄젠트 커브가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렇게 딱 이렇게 있는 형태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 학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냐 이거지. 로프트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로프트는 여러분들 머리가 되게 아플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로프트 잘 쓰는 사람들은 설계자는 아니야. 디자이너지. 산업 디자이너들이 이 로프트를 잘 써요. 산업 디자인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의 개념들을 명확하게 알고 사용을 해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각도가 있는데, 요 각도는 이제 얘가 이제 들어가는 각도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바꾸면, 형상이 안 생길 거예요. 왜냐면 제가 미세하게 바꿔볼게요. 89.95. 형상이 안 생겨요. 확인? 그거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잘 안 보여요. 미리 보이가 안 보여주는 건지 잘 안 되는 건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형상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태는 이제 요게 직각 이 상태,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이렇게 바꾼다 그랬는데, 요 방향성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90도다. 뭐 이런 걸 텐데, 저도 이제 잘 몰라요. 저 각도가 이건지 아니면 얘를 얘기를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각도가 좀 바뀌는 건데, 바뀌는 거를 제가 여기다 값을,
한 90, 좀 티가 확 나게 80도로 넣어볼까요? 80도? 80디그리. 자, 여기도 80디그리 넣어볼까요? 80디그리. 해가지고 확인하면, 뭔가 바뀌긴 바뀌죠. 그쵸? 지금 들어오는 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도, 그러니까 동작을 안 하는 건 아니야. 얘도 지금 보면은 아까는 어떻게 이렇게 들어왔었는, 이렇게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렇게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어오는 각도를 내가 잡아줄 수 있어. 잡아줄 수 있는데 미리 보기에서는 안 보여요. 희한하게. 이거 미리 보기 버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쵸? 어쨌든 80디그리로 저렇게 됐다. 저렇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인입각을 내가 딱 여기 이제 스케치 평면의 90도가 아니라, 스케치 평면의 80도를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다. 그쵸? 인입각도를.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컨트롤 Z, 요 ESC. 자, 컨트롤 Z 해가지고 원래대로 돌리고 다시 더블 클릭. 그래서, 이제 인입각도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예, 요것도. 자, 다시 이제 여기서, 방향 상태 놓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직각 상태로 나가고, 직각 상태로 들어온다.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우리가 각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 각도라든가 나가는 각도가 직각이 아닌 상태로 만들 수 있다. 그것까지 좋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가중치라는 게 있는데, 가중치는 이제 요거 잘 보세요. 형태를. 아마 요 아래쪽을 보시는 게 좋은데, 이제 여기서 제가 지금은 이제 스케치 4를 가지고 하니까 이쪽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1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0.5로 바꿔볼게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직선을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확 죽어요. 이 가중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방향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직진으로 나간다라는 거 있잖아요. 이 나가는 힘, 처음에 나가는 힘이 얼마냐예요. 어차피 그 힘이 처음에 세게 나간다. 약하게 나갔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0.5로 바꿨는데 2로 바꿔볼게요. 2로. 그럼 어떻게 돼요? 직진을 유지하려는 성질이 커져. 그렇죠? 이 가중치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방향으로 나가려고 하는 성질. 그 성질이 크냐 작으냐예요.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1이다. 이게 가장 매끄러운 형태로 이어지는 탄젠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탄젠트 형태로 이제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1이다. 그 가중치가. 그러면 이제 요런 정도의 커브를 하는데, 여기서 난 직진성이 좀 강해야 돼. 요 끝단의 직진성이 좀 강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다 2를 입력을 하면, 좀 더 이제 직진성을 유지를 하고, 요 반대쪽도 여기다 내가 들어올 때 한 이 정도 유지해서 들어와. 그럼, 갑자기 급격하게 바뀌면서 여기 직진성을 유지하는 이런 형태가 되죠. 이쪽의 끝단의 탄젠트성이 좀 더 중요해. 많이 중요해. 좀 더 매끄럽게, 좀 더 직진에 가깝게 그렇게 연결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가중치를 조절을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학원에서 로프트를 배우신 분들이 잘 생각해봐요. 이게 저게 내가 학원에서 배웠던 로프트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저런 것들이 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제어가 안 되면 로프트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형상을 제대로 제어하기 힘들어요. 로프트 상황은 상당히 복잡한 상황이거든요. 원래 이것들을 다 제어할 줄 알아야 돼. 어쨌든 얘는 다시 1로 돌리고, 얘도 그냥 자유 상태로 다시 돌릴게요. 자유 상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상태를 통해 가지고 요 끝단의 형태가 어떻게 인입이 되고 어떻게 빠져나가고 이게 기존 스케치 평면과 직각을 이루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특정 각도 80도를 이루는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제어해 줄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변입니다. 변이라는 게 있어요. 변이라는 게 있는데, 변이가 뭐냐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 우측면대에서 바라보면 딱 티가 나는데, 이게 이제, 이 점은 일로 가고, 이 점은 이쪽 끝으로 가고, 이 점은 이쪽 끝으로 가. 이 절점이라는 거잖아. 이 절점을 내가 뭐 해야 된다? 제어를 해야 된다.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우리가 이제 딱 1대1대1 딱 좋게 이렇게 보기 좋게 나왔는데 저게 보기 좋지 않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어를 어디서 하느냐? 이 변이에서 합니다.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 자동. 그렇죠? 자동 매핑이 체크가 돼 있어요. 자동 매핑이 체크가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얘가 어디로 갈지, 얘가 어디로 이어질지는, 인벤터가 알아서 판단한다. 내가 판단한다. 그래서 얘가 지금 판단한 건, 이 길이 비율이 1대1대1이니까, 원주의 비율을 1대1대1로 해서 보내버리자. 라고 판단을 한 거죠. 이게 참 합리적이다. 잘 판단했다라고 우리는 생각이 돼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주느냐? 자, 이거를 꺼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 둘, 셋. 세 개의 포인트가 나오죠. 세 개의 포인트가 나오고 스케치 4, 스케치 5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스케치 4가 파란색으로 돼 있죠. 그럼 제가 이제 이렇게 화면을 좀 돌려가지고 보면 자, 마우스를 제가 화면에 딱 갖다 댈게요. 그러면 이렇게 빨간색 선이 나오죠. 선이 나오는데 내 마우스 있는 데가 어디예요? 이게 스케치 4잖아. 그렇죠? 스케치 4 쪽에 있는 포인트를 조절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나오는 점이 지금 여기 1번 점이 뭐다? 얘라는 얘기죠. 얘가 1번 점이야. 그러면 1번 점이 지금 이렇게 가게 돼 있는데 자동 매핑이 이걸 내가 바꿔줄 수 있는 거야. 딴 데로 가. 이게 뭐냐면 자동으로 꼬임이 나와. 꼬임이 생겨요. 꼬임. 꼬임을 내가 줄 수 있어. 그러니까 로프트 할 때 꼬임을 내가 줄 수 있어. 그래서 여기에서 나는 저게 아니고 더블 클릭. 자, 변이 가서 자동 매핑 끄고 자 1번에서 나는 얘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이렇게 꼬여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쵸? 나 2번도 2번 하면 얘가 지금 2번이잖아. 2번이고 스케치 4 이쪽. 그쵸? 그럼 내가 얘가 요렇게 꼬여서 똑같이 요렇게 이쪽에서 꼬여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 다음 자 3번 얘도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얘도 이렇게 꼬였으면 좋겠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잘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 한 거, 이 로프트 3번, 아까 제가 여기서 중간에다가 뭘 넣은 게 아니잖아. 넣은 게 아니고, 로프트 3번을 더블 클릭해서 수정을 한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단면 사이를 잇는데,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제어를 하느냐에 따라서, 갑자기 그냥, 뜬금없이 꼬여서 들어오는데, 이게 된다고. 이게 되니까는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얘가 자동 매핑을 하는데, 자동 매핑할 때 자동으로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 모르고 그냥 작업하는 거야.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의 가르치는 내용을 보면은 내가 봤을 때 저거 보면 꼬여 있거든. 근데 그냥 가. 그 강사님은 이 꼬인 게 되게 미세하면 눈치 못 채요. 지금은 제가 확 돌려놨으니까 이렇게 꼬여서 보이는데 자, 잘 봐요. 컨트롤 Z 할게요. 컨트롤 Z로 자, 원래대로 돌렸어요. 그렇죠? 이 상태. 이 상태예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이게 비교해서 지금도 티가 날 텐데 비교해서 보게 되니까 피가 날 텐데 이게 아주 미세하게 꼬이잖아요. 살짝 지금 제가 위치 틀어놓고 있죠. 이러면 티 안 나요. 이게 꼬였는지 전혀 몰라요. 근데 이거는 엄연히 지금 약간 측면이 약간 비틀린 거거든요. 돌아 들어오고 있거든요. 돌아서. 근데 대부분 학원 강사님들이 이걸 이렇게 제가 딱 봤을 때 저거 분명히 저 옆에 틀어졌는데 이렇게 딱 느껴지는데 강사님들은 그냥 두 개 프로파일 선택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면이 꼬여 있는데. 요거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이걸 인지를 못 하더라. 그러니까 저런 거를 제대로 이제 우리가 로프트 했을 때는 이렇게 이어졌네?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뭐가 이 점이 어디로 가고 저 점이 어디로 가고 이 점이 어디로 가고 저 점이 어디로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등분할이 됐나? 내가 원하는 방향성으로 갔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확인해 줘야 되는데 그거 확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써버려요. 그건 엉터리예요. 엉터리. 로프트 제대로 쓸 줄 모르는 거야. 자 로프트 3번 선택하고 델리트 지울게요. 이번에 스케치는 체크 끄고 안 지울 겁니다. 확인. 스케치는 살릴 거예요.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자, 스케치 5번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거예요. 들어가서 자, 이 삼각형은 지울 겁니다. 이거 원점을 지워버렸네. 요 겉에 것만 지울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 해줄 거냐면, 이번에는 확장해서 두정 중심 직사각형. 요거 해줄게, 요거 해서 쭉 이렇게 하고, 여기가, 위아래가 높이가 15. 그 다음에, 이걸 30 할까요? 높이를 20 줄게요. 높이를 20 하고, 이걸 40 줄게요. 20에 40 직사각형이에요. 그쵸? 20에 40 직사각형. 그러면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되는 게 B가 어떻게 되냐면 1대 2입니다. 그쵸? 1대 1대 2. 예, 이렇게 돼요. 그쵸? 요 길이가 1이고, 요 길이가 2이고, 요 길이가 1이고, 이게 2다. 요거예요. 자, 요걸 기준으로, 자, 마무리하고, 자, 이제 요 두 개를 이제 한번 로프트를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은 컨트롤 쉬프트 L 해서, 자, 이제 원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얘 선택할게요.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여기서 우측면 눌러서 볼게요. 우측면 눌러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상한 걸 느껴야 돼요. 여기서 이상한 거 못 느끼면은 큰일 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두 개 사이 이어졌네 확인하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형상 생각할 때 이렇게 해서 네 개가 다 대칭인 형태. 이렇게도 대칭이고, 이렇게도 상하 대칭이고, 이렇게 좌우도 대칭인 거. 이거 생각하잖아요. 지금 얘는 전혀 대칭이 아니에요. 지금 자동으로 나온 얘는 전혀 대칭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절점을 보셔야 돼요, 절점. 제가 얘기하는 게, 절점이 이렇게 가요. 절점의 형태가 대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대 2대 1대 2예요. 그쵸? 그러면은 지금 보면 요 길이가 1이 아닌가? 아니요. 요 길이 1일 거예요. 1이고 얘가 2일 거예요. 길이 B는 맞아요. 길이 B는 맞는데 뭐가 안 맞아요? 중립 위치가 안 맞는 거야. 왜 그러냐면 원은 이 전체 선의 길이의 제로를 어디로 보냐면 여기로 봐요. 4분으로 봐요. 4분이 제로예요. 근데 각이 있는 각형은 누굴 제로로 보냐면 얘를 제로로 봐요. 모서리를 제로로 본다고요. 모서리가 뭐 여기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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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전체 길이의 비율의 제로는 여기에요. 모서리예요. 그럼 아까 삼각형에서는 왜 그런 일이 안 벌어졌냐? 삼각형은 제가 어떻게 맞췄어요? 이렇게 삼각형에 이렇게 맞췄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제로고 여기가 제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서 등분할을 해준 거예요. 근데 얘는 그렇게 못 가니까 어떻게 가냐면은 이게 제로가 안 맞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버린다고. 그러면은 지금 강사님들이 하는 것처럼 그냥 못 모르고 이렇게 하면은 지금 여기가 이거하고 얘하고 형태가 달라요. 이게 서로 다르다고. 이쪽 경사하고 이쪽 경사하고 형태가 달라.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이게 모델링해서 확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서 확인해가지고 눈으로 대충 봤을 때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근데 이걸 잘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 여기서 딱 이렇게 봐서 이 점이 어떻게 흐르는 거를 봐야 돼요. 이건 대칭이 아니라. 그러면 얘를 대칭으로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냐? 여기서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인벤터의 단점이 나와요. 이게 제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이제 인벤터만의 단점은 아니에요. 로프트라는 기능 자체의 단점이고, 이제 저거를 좀 편하게 잡을 수 있게 해주면 좋은데, 그런 기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로프트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흐르는 점의 개수를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아니면 점의 위치를 맞춰준다든가. 그래서 로프트 사용할 때 이제 뭐, 이후 영상에 나오겠지만, 가이드 레일을 사용하는 게 나와요. 이제 로프트 제가 다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보면, 여기 보면 레일이라는 게 있죠. 솔직히 말하면 로프트에 있는 저 측면에 이제 절점들이 흐르는 거를 가장 완벽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가이드 레일을 사용하시는 게 맞아요. 가이드 레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라. 그래야 절점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정확하게 보낸다. 이게 가장 근본인데 그거 말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뭐를 이용을 하느냐? 변이를 이용을 하는 거예요. 변이를 이용을 하는데 자,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변이를 이용을 하려면 조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조금.
지금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보면, 지금 어디가 되냐면 여기, 지금 1번 정점이 선택돼 있죠. 이제 여기에요, 여기. 여기인데, 이제 뭘 보냐면 스케치4에서는 값이 어떻게 되냐면 0.8이에요. 제가 이거를 0으로 쳐볼게요, 0으로. 0. 그러면 제가 뭐예요? 스케치4는 1이잖아요. 1은 4분점을 0으로 봐요. 제가 4분점을 0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리고 스케치5은 시작점이 1이에요. 여기 1. 그러면 0은 어디냐? 여기 아니면 여기겠네요. 0으로 한번 제가 입력해 볼게요. 0. 아래쪽으로 내려가요. 얘는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그쵸? 원래대로 돌릴게요. 1. 1이야.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점이 가야 되니까. 이 점이 가야 되면 얘가 이제 여기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계산을. 자, 생각을 합시다. 자, 여기가 길이가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예요. 우리 이렇게 분배가 돼야 돼. 그럼 원도 요렇게 중심이 있으면 여기서 0.5, 0.5가 있어야 되고, 그쵸? 네. 그럼 여기 길이에서 여기에 1이 있어야 돼. 4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쵸? 네. 그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돼요? 1.5가 되거든요. 1.5. 그러면 내가 여기가 0이라 그러면 얘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냐면 1.5니까 1.5에서 요 위치니까 1의 위치니까 1분의 1.5가 되고 이거를 좀 명확하게 소수점 없이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2의 그쵸 3분의 2 곱하기 2니까 3분의 2가 되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위에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ESC 여기가 2 나누기 3이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를 칠게요. 엔터를 딱 치면 0.667 2 나누기 3 하니까 이렇게 안 되네. 그러면 얘가 한 바퀴를 1로 보는 것 같네요. 한 바퀴를. 그러면 2 나누기 3이 아닌데? 좀 더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얘가 여기서 0이었고 요렇게 돌아서 다시 1로 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바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요만큼. 요만큼이 필요한 거니까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겠네요. 60도가 되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 6개. 그러니까 6분의 1이 되겠네요. 6분의 1. 그러면 여기다가 1 나누기 6 한번 해볼게요. 엔터. 이게 1로 가버리네. 6분의 1이 요렇게 되네요. 또. 그러면 5분의 6이 되려나? 5 나누기 예, 그렇네. 5 나누기 6이 돼야 되네. 이렇게 오는. 지금 계산하려니까 복잡하죠. 예,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지 얘가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응 위치가 왔고, 근데 얘도 바꿔줘야 되잖아. 절점이. 예. 절점이가 이제 얘니까. 얘는, 요 스케치 5번은 그냥 두고, 요건 어차피 각이 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비율이 딱딱딱 맞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또 1을 와야 돼. 그러면, 아까 저게 5분의 1이, 5분의 6분의 5였으니까. 6분의 5였으니까, 이번엔 6분의 4가 되면 되겠네요. 6분의 4. 6분의 4니까 4 나누기 6. 그쵸? 그러면, 지금 누가 봐도 딱 대칭으로 왔죠. 위아래 대칭이 왔죠. 자, 4분의 6가, 여기가 이제, 6분의 3이고, 여기가, 세 번째, 여기가, 2분의 6이겠네. 그쵸? 엔터. 네, 그러면 여기도 딱 왔죠. 대칭 형태로 딱 왔죠. 마지막에 1 나누기 6. 6분의 1이겠죠. 자, 그러면 땅땅땅땅 왔죠. 그리고 확인. 눌러주면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탁탁탁탁 이렇게 와야지 완전 대칭인 형태죠. 우리가 원하는 게 이거였다면 똑같이 1대 1대 2대 1대 2의 비율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했다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는 뭐예요? 계산하는데 되게 복잡하죠. 근데 지금은 그나마 제가 일부러 요거 하기 좋게 맞춰서 제가 일부러 여기 1대 2를 했잖아요. 맞춰서 제가 형상을 잡아서 그래. 근데 형상 자체가 복잡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런 식으로 제어가 될까요? 저렇게 계산해서 제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돼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저걸 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이제 계산식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스케치에서 좀 조작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 자, 스케치에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뷰포트 요거는 잠깐 선택하고 델리트. 자, 스케치는 체크 꺼서 예. 안 지울게요. 확인. 자, 스케치는 살아있는 상태로.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이제 제어해 주려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점이 있는 쪽은 상관없어요. 점이 없는 쪽에다가 점을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해주느냐? 스케치4를 더블 클릭하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1, 2, 1, 2의 비율을 갖고 싶다라고 하는 거니까 라인. 자, 여기서 원은 간단하거든요. 그냥 원에서 그런 비율을 갖게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라인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일단 여기 대칭이 될 거니까 수직 조건. 수직 조건이 이렇게 지금 수평 상태네요. 요거하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하고는 서로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수평 조건. 그 다음에 얘하고 수평이다. 이렇게 해주면 일단 원에서는 이제 이렇게만 잡아주면 수직 수평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제 비율적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F9 눌러서 이제 여기 딱 움직여보면 얘가 이제 좁고 요게 길이가 1이고 요게 길이가 그거다. 그러면 지금 요 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그쵸? 여기 호의 길이가 1이고 여기 호의 길이가 2여야 돼. 그럼 각으로 보면 요 각이 1이고 요 각이 2여야 돼. 즉 뭐예요? 이게 몇 도예요? 180도잖아. 180도 나누기 3이죠. 그래서 3분의 1 각을 얘가 가지면 되잖아. 그게 얼마예요? 60도죠.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결론 나죠. D에서 땅 해서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 이제 스케치 뭐가 있어요? 끝에 점이 있지. 점이 있으면 이제 해결됐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마무리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이제 인벤터의 아쉬운 점?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좀 아쉬운 점인데 다른 소프트웨어까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솔리드웍스는 이 상황만 만들어줘도 여기를 딱 잡아줄 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솔리드웍스는. 제 착각일진 모르겠어요. 솔리드웍스 제가 써본 게 마지막으로 써본 게 2020이고 한참 전이니까 제 옛날 기억으로는 이제 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퓨전도 이거 될 거예요 아마. 이렇게만 해줘도 저 부분이 어떻게 딱 잡힐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인벤터는 저 부분이 좀 안 잡히더라고요. 한번 해보면 컨트롤 시프트 L. 자, 우리가 이제 해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제 얘 찍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제가 실수했어요. 스케치 더블 클릭하고 요거는 우리가 형상으로 쓸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구성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이제 저렇게 되니까. 요 단면이 한꺼번에 선택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이제 컨트롤 쉬프트 L 해가지고, 자, 프로파일 선택하고, 그쵸? 네, 프로파일 선택하고, 자, 요게 이제 이상하게 흘러요. 그쵸? 이 점이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안 오고, 그쵸? 이 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제 그걸 해주기 위해서 뭐래요? 변이로 가서, 이거를 자동 매핑을 끄고, 자, 1번이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이 여기에 붙었으면 좋겠는데, 이제 원래 이렇게 오다가 여기 딱 오면, 이 점 근처 오면은 거기 끝에 점이 있으니까 딱 하고 걸려줘야 돼요. 스냅이 걸려야 되는데 안 걸려요. 안 걸린다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잘 갖다 대고 이렇게 딱 찍어도 확대를 해보면 미세하게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저 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 방법은 안 되네. 그러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솔리드웍스하고 퓨전도 그럴 거예요. 퓨전까지도 저렇게만 해줘도 저게 어쨌든 이 선이 가지고 있는 요 선이 가지고 있는 점이 있기 때문에 잡아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잡아준다는 건 되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거를 인벤터에서 해소하려면 조금 많이 힘들어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스케치를 들어가서 자, X로 끊어야 돼요. X로 선을 자릅니다. 그리고 여기 자르면 이거 날라가요, 치수. 그러니까 왜 치수가 날라가냐고. 둘 중 하나 누구한테라도 그냥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아까 그 50이라는 지름 치수를 얘한테 주든 그냥 인벤터가 주고 싶은 둘 중 아무나 한 명한테 주면 되는데 야, 나 둘 다 누구한테 주기는 얘한테 주자니 얘가 서운해할 것 같고 얘한테 주자니 얘가 서운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난 둘 다 안 줄래. 이거는 뭔 개 싸가지 없는 행동이야. 그러니까
무슨 생각으로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솔리드웍스는 이 상황이면 얘한테 주든 얘한테 주든 둘 중 하나한테 줘요. 둘 다한테 뺏을 필요 없잖아. 한 명한테 뺏고 하나한테 주라고 둘 다 주기 힘들면. 그리고 알고리즘적으로 얘 하나한테 주고 얘는 자동으로 동등구석 조건 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프로그램적으로. 내가 프로그래머가 아니어서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를 왜 이게 치수를 날아가게 만드는지 이게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는 모르겠어요. 인벤터 쓸 때마다. 왜 이걸 날려먹는 거야 자꾸. 둘 중에 하나 남겨놓으면 그냥 동등 조건 하나만 주게 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하고 요 사이는 어떻게 해요? 요 사이는 다시 그려줘야 돼요. 호로 그려주면 되겠죠? 중심점을 이용해서 자, 중심점 찍어주고 찍고 이렇게 마우스로 그냥 그려주면 돼요. 중심점 찍고 이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려주고 자 마무리.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 상태에 가면은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얘 끊어서 그랬잖아요. 그쵸? 얘 끊어서 그랬잖아요. 이렇게 끊어서 그랬으면 이 점이 이쪽으로 가고 이쪽이 이쪽으로 가고 이 점이 이쪽으로 가고 이 점이 이쪽으로 가고 저도 솔직히 이거 끊어 그랬을 때 그거 기대했거든요. 최소한 내가 저렇게 선을 끊어가지고 그려주는 정성을 보였으면 야 최소한 이게 일로 가라 그랬는데 인벤터는 와씨 헤드 너무한 거 아니야? 컨트롤 시프트 자 선택하고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자, 그래도 가네? 아니지, 안 가죠. 네, 안 가요. 이거 봐. 이게 무슨 심보야? 내가 끊어 그렸잖아. 끊어 그렸으면 저 끊어 그린 대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안 가요. 제가 알기로는 솔리드웍스는 저렇게 끊어 그리잖아요. 그럼 끊어 그린 대로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아니야? 최소한 내가 굳이 하나로 그려도 되는 원을 4개의 호로 끌어 그렸으면 그 이유는 있을 거 아니야. 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처리한다고? 이건 해도 너무하지. 자, 어쨌든 변이 와서 자, 자동 매핑 끄고 자, 1번. 1번이 이번에는 얘로 바뀌었네요. 요 밑에 있는 애로. 그쵸. 이 밑에 있는 바뀌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끊어 그리고 나면은 잘 보시면은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다 보면 여기서 끝에서 딱 하고 걸려요. 요 끝점 근처에 딱 오면 딱 걸리는 느낌 나요. 해주는 거예요. 요거 이렇게 클릭해주고 이제 확대해 보면은, 예. 계속 확대를 해도 안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그쵸.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서야 이제 제어가 되는 거야. 2번. 자, 2번은 얘니까. 얘도 여기 확대해서 딱 오면 딱 걸려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3번. 3번 여기도 여기 확대해주고 또 봐서 딱 걸려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래서 쭉 와서 딱 걸린다.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확인.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대칭 형태로 처리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아직 로프트에 대해 설명할 거 많이 남았어요. 지금 이제 기본적인 거 요거 하나 했고 이제 우리가 배운 거 상태 변인데 요 상태도 아마 나중에 이제 지금 우리 단면을 2개만 엮었잖아요. 단면을 3개 엮었을 때 또 다른 메뉴들이 나오거든요. 단면 3개 엮으면 그것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아마 다음 영상에선 이거를 위주로 할 거예요. 요거 레일 중심선 면적 로프트 요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면서 여기다 이제 어떻게 등록을 하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그거를 이제 주로 설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닫힌 루프 쪽을 설명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제 요렇게 처리가 된다. 요건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운 거는 로프트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 영상에서는 추가적인 내용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